뭐 변절자, 배신자, 그리고 또 뭐 화형에 처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수모를 많이 겪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 상고 중인 형사 피고인의 입장인데 그 정당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단에 이제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다시 재조정이 돼서 도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의원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릴 때는 뭐 사시도 합격하고 이제 법조인이 돼갖고 쭉 생활하시다가 뭐 이제 비례로 국회의원 들어오시고 쭉 이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쭉 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당을 옮기고 여기 불무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번에 또 이제 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졌어요. 타고난 관운이라고 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관운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했고, 사실 저는 뭐 그 얘기는 잘 안 해왔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차별금지법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차별금지법의 배우를 알게 됐고, 차별금지법의 배우는 문화막시즘, 네오막시즘인데 이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거를,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조금 아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많이 너무 좌클릭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또 호남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정치적인 불균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제가 신념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을 옮겼을 때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변절자, 배신자, 그리고 또 뭐 화형에 처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수모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택했고, 그리고 도지사 출마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험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열심히 그 조직도 추스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또 그런 마음을 우리 당원들이 알아줘서 10군데도 다 지역을 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단순히 100% 운이라고 돌리는 것은 이제 저의 과정을 좀 보시면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례 선거나 이 비례 투표에 있어서 우리 호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그 민주연합보다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더 좀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요즘에 그 여론조사 향방을 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때요? 글쎄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 형사 피고인의 입장인데 그 정당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 순번이 우리가 당규에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 당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정운천 의원님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할 때 2021년도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우리 당의 영남에 있는 의원들을 호남 동행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그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80명의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그 당규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비례라 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에 이제 그 지지세 확산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면이랄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 당에서 호남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그 호남 분들이 여기서 출생은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 몫으로 그 비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그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호남에서 출마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례
안정권의 이제 4분의 1, 5석을 놓고 거기다 분명하게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첫째, 지역 대표성.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직선거 출마 경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서 선거 출마를 한 경력이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당원 모집 어떤 실적, 그리고 기여도 등 이런 걸 고려를 하게 돼 있죠. 사실 이제 제가 도당위원장 작년에 취임하면서 우리 지역구에 10개입니다. 거기 후보를 다 냈거든요. 근데 이게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운천 의원님이 가장 세게 반발을 하셨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원 당규를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여기 와서 고생을 한 사람이 그래도 고생을 하면은 이 비례라는 뭔가 직책을 받을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와서 여기서 고생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누가 이 험지에 와서 고생을 하며 또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인재가 양성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역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갈등은 결국은 어떤 정치 세력을 균형을 잡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 그러면 이제 호남의 정치 상황이 정치적인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정운천 의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후보 출마하신 분들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못한다. 아니 정말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결국은 호남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선거 득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그럼 후보 사퇴하겠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이게 이제 중앙에 전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후보도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줬고, 그래서 이런 그래도 좋은 결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잘 돼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라북도하고 이 정부하고 채널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에 10개 지역구가 있지만 11번째 이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잖아요. 그런 현실로 볼 때 지금까지 이제 여당 창구가 좀 부족했다. 정운천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는 해주셨는데 한 명으로 좀 힘이 붙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이번에 한 명이 될지 이제 2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2명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 그동안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아온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대적인 측면에서 나는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 어떻게 한번 싸워나가겠다. 물론 이제 당이 먼저 선당후사나 당이 먼저가 돼야지만 전라북도 발전하고 또 새만금이나 잼버리처럼 이렇게 대척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대척되는 부분이 생길 때 나는 전라북도 11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보수의 불모지에서 좀 앞으로 저희들 어떤 지지 기반을 좀 더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호남의 발전, 정치의 균형과 아울러서 또 경제 발전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번에 제가 보니까 당내의 분위기가 이게 호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이 지역 갈등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좀 여기에 앞장서자.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당내 분위기를 이걸 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건 당연히 한 나라로서 국민으로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튼 국회의원 10사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다선 여당이 호남 다선 의원이네요. 그러면 혹시 뭐 지도부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우선은 4월 10일 총선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생각할 문제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또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전라북도 국민의힘, 호남의 국민의힘이 살아 있습니다.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례 후보 당선권 순번에 들어오셨는데요. 워낙 그 파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빠지고 어떻게 보면 전열이 어수선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다시 규합하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렇게 연착륙을 쫙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좀 파열음이 났죠. 그래서 좀 우여곡절을 겪고 그 과정에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음이 상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강력한 항의를 했을 때 또 지도부가 그걸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가면 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재조정을 한 것에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별개의 정당이지만 뿌리는 같거든요. 뿌리는 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연대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는 최소한 그 지역에서 최소한 좀 2석 이상은 좀 그 당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뭐 희망 사항이지만 좀 더 그 지난번에 이제 19번까지 됐는데 그 이상으로 좀 득표를 했으면 그걸 목표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뒤에는 좀 이 당원 정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호남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심어줘야죠. 고생하셨습니다.